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 기자, 다행히 하락세는 좀 멎었네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짚어보면 양지수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주식 선물을 대거 매수했던 외국인, 오늘은 거래소에서만 2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순매도세를 팔아치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만 환율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크게 내리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한 10원가량 내린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1,421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강보합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달러 인덱스도 113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지난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우리가 좀 더 금리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달러 수급을 옥죄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달러의 폭주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잠깐 환율 하락이 있었지만 기조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또 월말 아닙니까? 이 고점이라는 인식에 따라서 수출 기업들 달러 내고 물량이 대거 만약에 쏟아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승세에 좀 제동이 걸릴 만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이제 미 연준만 바라보면 됐는데 이제는 유럽 쪽까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뉴 노멀이다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어째서입니까? 네, 그렇게 지칭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인데요. 이제 영국 파운드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뉴스도 아닌 것이 이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네. 이미 달러 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고 또 글로벌 자금도 미국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화가 흔들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간밤에 영란은행이 오는 11월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우리가 망설이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한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가져왔는데 10%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파운드화 가치 또한 폭락 중입니다. 장중 한때 1달러당 1.03파운드까지 떨어졌었는데 예. 달러가 곧 파운드라고 할 수 있는 페리티가 거의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달러와 파운드의 환율이 1.8, 1.3까지 장중에 내려갔었는데 이게 시계를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냐면 1971년까지 되돌려야 합니다. 거의 50년 전에 그런 값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8. 네. 네. 그러니까 장중에는 1.03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네. 최저값으로 하면 거의 시계를 반세기 돌려야 하는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그런데 반대로 최근에 총리직에 오른 리즈 총리 감세 정책을 내고 또 어떤 빚을 떠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좀 많이 본 듯한 장면인데 바로 미국이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이죠.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는 대신에 IRA 인플레 감축법과 같은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뭔가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해왔는데 이것이 지금 영국에서 그대로 똑같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영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파격적인 부양책이 좀 급했다고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약간 좀 수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양측 모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풀고 또 통화는 쥐는 말씀하신 일종의 뉴 노멀이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두 국가,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모든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만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달러 가격 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고 또 이 강달러를 좀 지켜보고 있는 이러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스티브 포버스 미디어 회장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내놓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에 좀 안정의 힘을 더 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뉴 노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달러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 기자의 말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 뉴 노멀이라고 말하는 게 재정을 한쪽에서는 부양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 부양된 재정을 통화가 또 풀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이 강달러에 좀 변곡점으로 여겨질 만한 이슈들이 다가오고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네, 일정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는 쥐고 재정은 푸는 이 뉴 노멀이 진정할 때가 강달러가 멈출 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바로 11월 8일 미국 의회 중간 선거입니다. 선거 전까지는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 강달러를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가 강하면 인플레이션을 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를 의식해서 이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중간 선거가 어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변곡점이라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10월 16일에 열리는 중국의 제20차 당대회인데
5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이때마다 중국의 MSCI 지수가 조금씩 오르는 효과를 봤었습니다. 코로나 지금 봉쇄에 들어간 스촨성이나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여러 도시들이 봉쇄에 풀리고 이런다면 좀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달러 수급에 좀 여유가 생길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이 증시 흐름을 좀 어떻게 될 것이다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주식시장 또한 눌리고 있습니다. 종목이나 테마마다 어떤 호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평가가 달라질 때마다 달라지는 어떤 개별 장세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경기 후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채권 시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10년물이 지금 2년물, 3년물보다 훨씬 더 낮죠. 그러니까 2년물을 봤을 때 4.29%인데 미 연준이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FOMC에서 발표를 했었던 어떤 점도표를 그대로 선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떤 일종의 경종이 울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 수준 가격으로 돌아간 원유나 원자재 가격 또한 그러합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현재 가격이 84달러 그리고 77달러. WTI와 브렌트유의 가격인데 1월로 지금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또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은행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연준이 아마 2년 뒤에 이 기준금리를 2% 이상 올리면 경기 침체가 무조건 발생할 거다 이런 보고서를 어제 날짜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강달러 부담이 지금 경기 둔화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감지가 되는 게 이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 경기 침체 이슈는 적어도 당분간은 증시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로 간다라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개별 종목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오늘 또 민영화 때문에 HMM이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이거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흠슬라의 회복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KDB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해양 매각을 시도 중이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떤 매각의 대상이 HMM이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현실화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수립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공기관 혁신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민영화 속도를 높여왔기 때문이죠. HMM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올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민영화설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재작년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유력한 후보로 포스코그룹과 SM그룹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늘 그렇듯이 이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갖고 있는 연구체가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주식으로 모두 바꾸면은 한 지분의 7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떤 걸림돌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산은의 자회사 중에 하나죠. KDB 생명도 민영화 후보군입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KDB 생명 매각에 대해서 묻자 최대한 빨리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지금 지난 14일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어떤 긍정적인 답을 내놨었거든요. 산은의 보유 기업들의 어떤 민영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